안녕하세요.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 시작 전에 원장님께서 굉장히 듣기 전과 듣고 난 후가 달라질 거라고 또 겁을 주셔가지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녁 때 조금 약간 재밌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너무 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뵈니까 직접 뵈니까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저희가 제 세대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영화는 이 대중문화 쪽에 굉장히 천덕꾸러기였죠. 그래서 한국 영화 좋아한다 그러면은 좀 변태 취급을 당하는 뭐 이런 지경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국 영화가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심지어 한국 영화가 외국 영화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영화를 공부하면서 한국 영화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우리나라 경제 맨날 어렵다고 그러듯이 한국 영화 맨날 어렵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90년대 후반 시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졌어요. 늘 매년 관객 점유율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심지어 예전에 그 시리가 한국에서 기록을 세웠을 때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을 누른 유일한 나라가 한국 시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칸느 같은 데 영화 가면 도대체 시리라는 영화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이렇게 타이타닉을 흥행 스코어를 이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영화를 좋아했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폭발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축적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물론 현재 한국 영화가 이렇게 뭐 굉장히 바람직하거나 뭐 자랑스럽다거나 마냥 뭐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명암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 극장 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좀 부족한 거. 한국의 관객들은 한국 영화 아니면 미국 영화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한국 영화하고 할리우드 영화가 92%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극장에서 보신. 그래서 저도 평론하고 있지만 매년 세계 영화 잡지나 평단에서 이제 10 베스트 같은 걸 뽑지 않습니까? 그에 가장 나온 우수한 월드 시네마 베스트 10을 뽑으면 우리나라 극장에서 못 보는 영화가 부지기수예요. 영화제 같은 데 안 가면.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한국 영화가 마냥 잘 낸다고 해서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뭐 1000만 관객 동원한다고 하지만 파이가 이만큼 있는데 1000만 관객을 동원해서 1000만이 는 게 아니고 이만큼 있는 파이에서 1000만 관객이 들면서 다른 영화의 파이가 줄어드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점점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영화 산업이 재편되면서 좀 보고 나서 뭔가 좀 생각하고 이런 수 있는 영화들의 세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한국 영화 전체적으로 다 조감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중반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스타급 감독으로 떠올랐던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중심으로 현대 한국 영화의 어떤 윤리적 지향, 형식적 지향 이런 것들을 간단히 엿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영화 감독들 중에서 이분들하고는 제일 친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화를 이상하게 만들면 이런 자리에 가면 꼭 청중구성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삐딱한 눈치를 꼭 질문을 하십니다. 박찬욱 감독은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든대요? 뭐 이러면서 토할 뻔했어요. 뭐 이런다든지 이창동 감독 영화는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그들이 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지 오늘 이렇게 조금 더듬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대 이후 매년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 무렵부터 한국 영화가 긴 구조적 불안기에 접어들었다고 했거든요. 너무 막 거품이 있어가지고 2006년인가에 120편인가가 만들어졌어요. 영화들이.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세를 겪고 있는데
지금 영화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저 아르바이트 하고 계세요. 기술 스태프들은. 그래서 방송이나 CF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은 거고, 심지어 뭐 스태프 조수들은 저 결혼식 촬영 이런 거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름이면 엄청난 흥행작들이 나와가지고 점유율 50%를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이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여타 문화 장르에 비해서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분야는 영화가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임권택 감독이 계시지 않냐고 말씀들 하시겠지만, 임권택 감독님 그 밑으로 없어요. 한 20년 세대가. 그리고 박찬욱 정도 세대면은 굉장히 선배 대접을 받아요, 영화판에서.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무슨 학생 영화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점은 이들이 1990년대 중반에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뤄내면서, 대체로 영화 관객들은 이제 젊지 않습니까? 20대 관객들이 타겟인데,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그런 것이 되겠고, 이런 점이겠죠. 그리고 굉장히 모험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노련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또 이 리미트가 있는 수 있거든요. 그건 안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모험적으로 영화들을 만들었다는 거. 또 이 세대가 나타나면서 한국 영화가 오랫동안 그 산업이 정체돼 있었는데, 그래서 장르 영화라는 거의 맥락이 이렇게 꾸준히 이어온 상황이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워낙 산업이 위축됐기 때문에, 장르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스타와 이렇게 궤도를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그 축적된 전통이 없어요. 가령 할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은 가령 존 포드의 서극을 의식하면서 영화를 만듭니다. 존 포드가 이런 서극을 만드는데, 나는 인디아나 존스를 만들어도 나는 이런 유형의 새로운 영화를 만들겠다는 걸 의식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그 장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어요. 과거에 봤던 그 기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어떤 장르의 어떤 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체계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단 뭐 옛날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걸요, 뭐 그죠? 뭐 영화를 볼 수가 있어야지 옛날에. 그 아카이브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 감독들 가운데 저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를 어린 시절에 보고, 그 신상옥의 산을 넘어서는 훌륭한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스필버그 같은 세대는 그 유명한 얘기인데,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너무 영감이 안 풀리면 존 포드의 수색자라는 영화를 계속 봤다고 해요. 현장에서 아예 프린트를 사가지고 뭐가 안 풀리면 천막 친 대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존 포드 선생님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뭐 현장에서 뭐 30번을 봤다든가 뭐 그런 식. 우리나라 현장에서 뭐 김기영 감독님 저한테 영감을 주세요 뭐 이런 소리. 약간 애비 없는 세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신 우리나라 감독들은 전 세계 훌륭한 감독들을 다 자기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내가 그를 뛰어넘는 영화를 만들겠다. 하여튼 굉장히 글로벌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교체 끝에 어떤 인더스트리, 산업의 꼴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제작자, 감독, 스태프들, 우리 새로운 어떤 영화 산업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그 100억도 아니고 한 60억, 70억만 돼도 블록버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 할리우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얼마야? 뭐 600만 달러, 700만 달러, 1000만 달러까지도 조금 이렇게 인디한 영화로 분류하거든요, 할리우드. 우리는 100억만 들여도 블록버스터예요, 우리끼리. 뭔가 비슷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저 해운대 보셨겠지만 쓰나미가 그럴듯한데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거 보고 뭐 압도당하고 와 우리가 저런 걸 만들어내다니 뭐 이러지는 않은데
괜찮은데 뭔가 부족하지만 뭐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블록버스터라고 딱 그러죠 우리는. 대작. 한국에서도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런 또 그 어떤 그 우리끼리 어떤 유사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걸 보고 우리끼리 이제 관용을 베풀면서 보는 거죠. 맞아, 저 정도면 대작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영화를 이 블록버스터급의 제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블록버스터급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무슨 저기 스필버그 영화도 안 부럽죠. 우리 한국에서 마케팅을 하면 밀어주면은, 그죠? 보통 제작비에 심할 경우에는 3분의 1, 2까지도 막 마케팅비를 쓰는데 할리우드의 웬만한 대작이 한국에서 마케팅 쓰는 것보다 더 쓰죠 보통. 될 만한 영화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극장을 다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생긴 이후로 무슨 다양성이 생긴 그냥 가면은 여기도 해운대, 여기도 해운대. 그래서 가끔 숨바꼭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이제 그 좀 비대중적인 영화를 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글 쓰느라고. 가보면 숨바꼭질하는 거. 어떤 날은 아침 일에만 하고, 다음 날 같은 맨 마지막 회만 하고. 완전히 그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영화는 언제 하나요? 그럼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손님. 그럼 돌아서고.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모든 영화를 고비용 고비용 구조로 이렇게 풀어내니까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이익률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의 흥행작과 다수의 실패작이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 영화라는 게 사실 소설하고 달리 소설은 자기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는 많은 인력이 투여되고 많은 돈이 투여되는데 최소한 보통 상업 영화 기준 한 3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주말이면 다 게임이 끝나요. 요즘은 모든 영화를 목요일 날 개봉하면 토요일 날 이미 흥행 스코어가 나와요. 최종 흥행 스코어가 자기들끼리 이게 통계가 있기 때문에 통계 집어넣으면 첫 주에 주말 30만, 그럼 최종 몇 스코어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1등이 되지 않는 영화는 바로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자원 낭비예요, 그죠? 우리가 평생 벌어서 30억을 모을 수 있습니까? 30억이 이게 한 3일 만에 나와요. 우리는 또 DVD 시장도 없어요, 별로. 다 안 보시죠, DVD? 그거 보시죠,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제가 볼 적에는 한국 영화 여전히 재미있다라는 신뢰를 대중들에게 주고 있지만 지금 긴 과도기에 접어든 게 아닌가. 그리고 한 3, 4년 정도는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영화의 경향들을 몇 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제 컨셉 무비라고 하는 것들이죠. 가령 조폭 마누라다 그러면 와이프가 조폭 두목이라면 이런 걸 이제 하이 컨셉 영화라고 하죠. 굉장히 컨셉이 센 영화. 그 스무자 이내로 요약할 수 있는 영화. 이게 하이 컨셉 영화인데 두사부 일체 그러면 조폭이 학교로 간다면 재밌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점점점 재밌겠네. 어느 날 갑자기